안녕하세요. 지금부터 8주차 경영학 원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 6장 생산 운영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 운영의 개념이라든가 그다음에 재고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고, 오늘은 제 7장 마케팅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 마케팅 관리는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2주에 거쳐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 관리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제일 생각이 나나요? 마케팅 관리. 제일 먼저 기억이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나요? 없나요? 예, 마케팅 관리에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고객이라는 개념입니다. 고객.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복습해 보면은 경영학이 발전 과정에서 보면은 생산 중심의 경영, 그 다음에 마케팅 중심의 경영, 이런 것들 배웠잖아요. 그죠? 생산 중심의 경영 같은 경우는 고객은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제품을 많이 만들 것인가,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졌다면은 마케팅 관리 개념,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선에서 공급이 많아지면서 생산만 했다는 것이 판매를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누구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까? 고객의 눈치를 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생산 중심의 경영에서는 어떻게 하면 제품을 많이 만들 것인가에 관심을 가졌다면은 마케팅 관리의 관점, 마케팅 중심의 경영에서는 물건을 만들기 전에 팔릴 물건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마케팅에서 고객을 관심을 갖는다는 게 어떠한 개념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1절에서 마케팅이라는 게 무엇인가, 마케팅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4P 혹은 4P라고 얘기하죠. 마케팅 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4P 전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P가 무엇인가, 여기서 P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여러 네 가지가 있는데 product, 그 다음에 price, 그 다음에 promotion, 그 다음에 place, 제품, 가격, 그 다음에 판촉, 유통, 그 네 가지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4P에 대해서 두 번째 배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마케팅 전략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SWOT 분석이라든가 SWOT 분석이라든가 혹은 또 STP 전략,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이러한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8주에는 아마 4P 전략 정도까지 아마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가 이제 쭉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조금 전에 제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의 개념이라든가 마케팅의 개념, 발전 과정, 그 다음 4P 마케팅 전략, 그 다음에 시장 세분화. 요 시장 세분화가 결국 뭐냐면 STP 전략에 대한 얘기거든요.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그 다음에 포지셔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마지막 뒷부분에 가서 촉진 전략, 판매 전략에 대해서 수학 분석이라든가 그 다음에 STP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처음 마케팅 기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케팅이라는 게 무엇인가? 요거를 들어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조금 옛날 얘기를 좀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라떼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라떼 얘기 조금 해볼까요? 라떼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싫어할 텐데, 여러분들 G 알죠? G. 영어로 마우스입니다. G. 요즘은 G 보기가 굉장히 힘들죠. G 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혹시 집에 G 있는 사람 있나요? 거의 없죠. 거의 없습니다.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 나이 때만 해도 우리는 G랑 같이 살았어요. 반려동물입니다. 우스갯소리로 G가 반려동물이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60년대 되는 거죠. 그때는
쥐가 워낙 많아가지고 잠자면은 그 천장에서 쥐가 다락다락 그래서 뭐 운동이 하고 뭐 난리 납니다. 그죠? 가끔씩 가다가 이제 천장에 구멍이 나 있으면은 얘들이 뭐 달리기를 하다가 거기 또 빠져요.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잠자다가 하늘에서 갑자기 쥐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잠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 쥐 잡느라고 뭐 난리 쳤던 그런 그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예요. 그죠? 라떼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그 60년대 그렇게 쥐가 많았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쥐랑 같이 사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이 쥐가 쌀을 먹는 거예요. 쥐도 살아야 되니까 그렇겠죠. 쥐가 이제 쌀을 먹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60년도만 해도 사람이 먹을 쌀도 부족했었어요. 사람이 먹을 쌀도 부족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쥐를 이제 소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쥐를 잡자 그런 운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단 뭐 식량이 부족하니까 물론 이제 쌀을 어떻게 하면 많이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지만 일단 쌀을 쥐가 먹는 거 대신에 사람이 먹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쥐를 소탕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부에서 정책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쥐를 이제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부에서 각 학교에 학생들한테 뭐죠? 쥐 잡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그 홍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쥐를 잡는 방법이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이제 쥐약으로서 쥐를 잡는 거예요. 쥐약.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모든 학생들한테 쥐약을 나눠줘요. 쥐약을 나눠주고 이제 그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오늘이 월요일이다. 그럼 뭐 10일 날 5시에 쥐약을 놓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쥐약을 놓을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동네에서 같은 시각에 쥐약을 놔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쥐들이라는 동물이 굉장히 영악해갖고 예를 들어서 철수집에 쥐약을 넣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희 집으로 도망가 피신 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요즘에 우리 그 뭐죠? 그 박쥐약 같은 것도 같은 시간에 그뭐 소독약을 뿌리죠. 마찬가지로 이제 쥐약 같은 경우도 한 동네에 같은 시각에 이제 쥐약을 놓고 이제 쥐가 그 쥐약을 먹기를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쥐가 이제 그 쥐약을 먹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죽겠죠. 죽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정부 입장에서는 쥐약을 줬으니까 죽은 쥐가 쥐약을 놓고 얼마나 성과가 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쥐가 몇 마리가 소탕됐는가, 뭐 죽었는가를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죠 학교에 쥐가 이제 학생들한테 쥐약을 줬으니까 학생들한테 니네들 쥐가 몇 마리 죽었는가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시켜요. 그죠? 근데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 우리 집에서 예를 들어서 3마리가 죽었다. 그럼 3마리를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반에서 쥐가 몇 마리가 이제 소탕됐는가 이런 거 세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쥐가 그 징그럽잖아요. 죽고 그러면. 그래서 쥐를 통째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쥐를 죽은 걸 이제 우리가 가져갈까요? 조금 잔인한 이야기지만 쥐꼬리를 잘라요. 쥐꼬리를 잘라서 쥐가 3마리 죽었다. 그러면 쥐꼬리 3개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반에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너희한테 쥐약을 줬으니까 내일 혹은 모레까지 네 집에서 죽은 쥐의 꼬리를 잘라서 학교에 가져와라. 그러면 이제 담임 선생님들은 그 반에서 쥐꼬리 수를 세서 우리 반에서 몇 마리 잡았다, 소탕했다. 그러면 이제 그게 학교 전체로 이제 집계가 되고 그럼 전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쥐가 몇 마리 소탕됐다.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쥐약을 먹었을 때는 사실 쥐가 이제 여기저기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이제 쥐가 죽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대개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쥐가 쥐약을 먹으면은 그렇게 목이 마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쥐약을 먹으면은 쥐가 죽기 전에 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수도가 근처로 이렇게 모여든대요. 그래서 수도가 근처에 그 다음날 보면 죽은 쥐들이 이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쥐를 잡아서 쥐꼬리를 잘라서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쥐를 소탕하는 방법이 하나가 뭐예요? 쥐약으로서 쥐를 소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쥐덫을 놓는 거예요. 쥐덫. 혹시 여러분들 쥐덫 본 적이 있나요? 예. 쥐덫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쇠로 철사로 이렇게 만든 건데 그 안쪽에 네모난 박스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쪽에 북어 대가리 같은 걸 놓고 그럼 쥐가 그걸 먹으려고 쑥 들어갔다가 그걸 먹는 순간 문이 탁 닫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쥐덫으로서도 우리가 쥐를 많이 소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쥐덫에 이제 쥐가 갇혔다. 그러면 그 쥐는 살아있는 쥐예요, 죽은 쥐예요? 살아있는 쥐죠. 살아있는 쥐예요. 그죠? 그럼 쥐를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 또 뭐죠? 그 쥐덫을 새로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쥐약을 넣으면은 쥐가 이제 그 쥐약을 먹고 죽는데 쥐덫에 잡힌 쥐는 살은 쥐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되죠? 쥐덫으로 쥐를 잡으면 그 쥐를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야지 또 다시 쥐덫을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죠? 어떻게 죽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그죠? 그러면 또 쥐를 잡지 못하잖아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쥐덫 안에 있는 쥐를 빨리 죽이고 또 다른 쥐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는 남학생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로 해 보세요. 예. 그죠? 마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쥐덫에 이제 쥐가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 쥐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그럼 너무 시간이 많이 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면요. 조금 잔인한 얘기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쥐덫을 어디 집어넣는 거예요? 물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물 속에. 물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 속에 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쥐도 이제 공기호흡을 하는 동물이니까 어떻게 돼요? 코를 이렇게 쫙 내밀고 살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어떻게 되죠? 코를 이렇게 누르면은 조금 있다가 쥐가 죽게 됩니다. 그죠? 좀 잔인한 얘기예요. 그죠? 근데 뭐 그때는 뭐 사람 먹을 쌀도 없는데 그 쌀을 이제 쥐가 먹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쥐덫을 이제 뭐죠? 쥐가 잡히면은 물 속에 집어넣고 죽인 다음에 쥐를 버리고 또 다시 이제 쥐덫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쥐덫에 갇힌 쥐는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쥐덫이 뭐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철사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철사로 만드는 거를 계속해서 물속에 집어넣으니까 쇠가 어떻게 됩니까? 녹이 쓰는 거예요. 녹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내구성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쥐덫을 만드는 그런 그 공장을 하는 사람이 가만히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쥐덫을 많이 팔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쥐를 잡으면은 그 쥐덫에 잡힌 쥐를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물에 집어넣으면은 그 쇠가 녹이 슬어서 쥐덫의 내구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확인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까를 생각을 하다가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딱 아이디어를 잡은 게 쥐덫을 쇠로 만들지 말자. 쇠로 안 만들고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면은 녹슬지 않는 거 그걸로 만들면은 물속에 집어넣어도 어떻게 돼요? 녹이 슬지 않으니까 내구성이 높아지고 따라서 소비자들이 좋아할 것이고 따라서 소비자들이 많이 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죠. 굉장히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그죠? 소비자의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빨리 그 쥐덫을 쇠에서 뭘로 바꾼 거예요? 녹슬지 않는 그런 걸로 바꿔서 이제 쥐덫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생산자는 생각을 한 거예요.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내구성이 높은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었으니까 제품이 소위 얘기해서 대박이 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제품 출시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많이 팔렸을까요? 당연히 많이 팔렸겠죠.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녹슬지 않는 쥐덫이 나왔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구성도 오래 가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한 달, 두 달, 세 달, 6개월이 지났고 1년이 지났어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생산자는 망했어요. 소비자가 그 제품을 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생산자는 굉장히 이상해요. 생산자 입장에선 아니 그 쥐덫이 물에 집어넣으면은 녹이 슬고 그래서 그것을 개선한 좋은 제품이 나왔는데 왜 소비자들이 안 샀을까 이렇게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왜 안 샀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안 샀을까? 소비자들이 쥐덫에 그 쥐가 있을 때 가장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쥐덫이 녹쓰는 게 아니에요. 쥐덫이 녹쓰는 게 아니라 쥐덫 속에 있는 죽은 쥐를 꺼내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쥐덫에 쥐가 갇히면은 물속에 집어넣어서 죽이고 그거를 쥐를 꺼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쥐덫 통째로 버리는 거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건 뭐였어요? 소비자의 욕구나 니즈는 뭐예요? 쥐덫의 내구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쥐덫 속에 있는 쥐를 죽이는 방법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죽은 쥐를 처리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거예요. 즉 그렇기 때문에 녹슬지 않는 쥐덫을 만든 제품을 사질 않았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요. 생산자의 입장에서 고객을 인식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누구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그 제품을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이 예는 생산자의 입장에서 소비자를 보고 그러한 관점에서 소비자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정작 소비자는 어떤 거예요?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쥐덫에 갇힌 죽은 쥐를 꺼내는 것 자체가 힘들었는데 생산자가 그거를 뭐죠? 캐치하지 못한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욕구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제품은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택되지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 이야기 이해하시나요? 지금 제가 한 이야기가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이해한다. 소비자의 원츠나 니즈를 파악한다는 게 생산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철저하게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비로소 소비자가 만족도가 높아지고 따라서 기업 생산자와 소비자가 지속적인 교환을 통한 뭐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경제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쥐에 대해서 설명한 얘기는 가장 어떻게 보면 마케팅을 핵심적으로 설명한 가장 좋은 사례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마케팅이라는 게 생산자의 입장이 아니라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된다. 고객의 원칙을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페이지에서 보시면은 마케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기업이 생산자고 고객은 소비자입니다. 그죠? 생산자가 소비자한테 뭐를 제공을 해줘요? 제품을 제공을 해주면은 이 제품이 고객 입장에서 고객의 욕구나 니즈를 만족시켜 줄 때 비로소 소비자는 생산자가 만든 제품을 소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객과 장기적인 우호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고객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제품을 소비하게 되고
생산자는 소비자의 제품 소비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게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GE의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거죠? 소비자의 욕구나 니즈를 생산자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결국 고객 만족을 시켜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생산자가 제공하는 제품이 고객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이어야 되는데 고객의 만족을 높인다는 얘기는 고객의 욕구나 니즈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는 이야기고 고객의 욕구나 니즈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래서 확인에 대한 결과로서 제품을 공급했을 때 비로소 어떻게 되죠? 고객의 욕구나 니즈가 충족이 되고 따라서 고객이 그 생산 제품을 소비를 하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케팅 중심의 경영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팔릴 물건을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생산하기 전에 어떠한 활동이 먼저 일어나요? 어떤 것이 팔릴 것인가를 확인하는 활동이 일어나죠.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마케팅 활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뭐죠? 그 마케팅이라는 게 소비자의 니즈나 원츠가 이제 욕구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를 만족시켜줘서 이걸 해소시켜줘서 고객의 만족을 높여주는 활동을 우리가 마케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마케팅에 대해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네요. 그죠? 마케팅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면 그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뭐죠?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뭐를 사용을 해요? 사피 전략이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사피 전략. 사피 전략을 통해서 고객의 원츠나 니즈를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피란 건 뭐냐면 이 P라는 게 제품, 프로덕트, 가격, 프라이스, 판매 촉진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판촉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판매 촉진, 프로모션, 그 다음에 유통, 플레이스 이렇게 되면 P가 4개가 있잖아요.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플레이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4P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4P 전략을 통해서 고객들이랑 관계를 설정하고 그러면서 고객들의 원츠나 니즈를 파악을 하고 고객의 원츠나 니즈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한테 제공해 줌으로써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걸 통해서 고객들이 우리 회사 제품을 소비하게 만들고 그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죠? 이윤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마케팅 중요성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죠? 소비자의 관점에서 그다음 일상생활의 역할이라든가 사회에서 역할, 기업 조직에서의 역할 이런 식으로 4개의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소비자의 관점에서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우리 소비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제 고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그 효용성을 창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효용성이라는 게 4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형태적 효용성을 창출한다는 얘기예요. 마케팅을 통해서. 그러니까 형태적 효용성이라는 건 뭐냐면요.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제품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요즘 보시면은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전체 가구의 한 4분의 1, 30%가 넘게 1인 가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소비도 이제는 대량으로 구매를 하지 않고 소량으로 구매가 되고 있어요. 술 같은 것만 예를 봅시다. 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소주라든가 하는 것도 요즘은 어떻게 되죠? 조그만 병으로 나오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와인 같은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나요? 와인 같은 경우도 문제가 뭐냐면
혼자 사는 사람은 와인을 큰 거 한 병 먹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큰 거 한 병 먹기가 힘드니까 요즘은 어떻게 됩니까? 1인 가구가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조그만 병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쌀 같은 거도 봐요. 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우리가 쌀 소비가 많으니까 뭐 과거에는 뭐 키로로 사고 막 그랬었거든요. 아니야, 뭐 한 가마로 사고 그랬어요. 뭐 20kg, 30kg 이렇게 샀습니다. 근데 요즘은 쌀 소비가 적어지니까 뭐 큰 대용량보다 소용량의 그런 뭐죠? 포장이 많이 사용이 되죠. 그죠? 그게 뭐죠? 소비자가 원하는 형태로 제품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형태적 효용성입니다. 요즘에 슈퍼 같은 거 보면요. 특히 이제 수박 같은 거 그래요. 수박 같은 거 혼자 사는 사람이 먹기가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거 혼자 다 못 먹거든요. 그래서 못 사 먹으니까 먼저 1인적 가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수박 같은 경우도 큰 거 한 통을 파는 게 아니라 잘라가지고 조그맣게 된 형태로 우리가 어디서 살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마트라든가 혹은 그 편의점에서 구매할 수가 있죠. 이런 게 다 뭐죠? 형태적 효용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마케팅을 통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적 효용성이에요. 시간적 효용성. 이건 뭐냐면은 소비자가 원하는 때에 항상 뭐죠? 소비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가 마케팅으로서 어떤 효용성을 제고해 준다는 얘기죠. 무슨 뜻이냐면은 생산하는 시점하고 소비하는 시점이 다를 때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쌀 같은 경우 언제 생산이 됩니까? 가을에 생산이 되죠. 그죠? 가을에 생산이 되는데 소비는 어떻게 하죠? 가을에만 우리가 쌀을 먹나요? 그렇지 않죠. 사시사철 먹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생산되는 쌀을 다 수거를 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봄, 여름, 겨울에도 그것을 제공해 줌으로써 생산하는 시점하고 소비되는 시점이 달라도 그것을 마케팅 활동으로서 해결해 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시간적 효용성의 창출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공간적 효용의 창출입니다. 공간적. 이건 뭐냐면 생산하는 장소하고 소비하는 장소가 다르더라도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그거를 극복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죠? 생선은 어디서 잡힙니까? 어촌에서 바다에서 잡히죠. 그죠? 그럼 바다에서 있는 사람만 뭐죠? 우리가 생선을 먹나요? 그렇지 않죠. 육지 내륙 사람들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 생선을 소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의미는 뭐냐? 생산하는 장소와 소비하는 장소가 다를 때 그러한 다름의 공간의 차이로 인한 그 차이점을 마케팅 활동으로서 그거를 극복하게 해줘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소비자의 효용성을 높여준다는 이야기예요. 뭘 통해서?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뭐죠? 소유효용성이에요. 소유효용성. 이 소유효용성은 뭐냐면요. 그 제품을 소유함으로써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그랬나요? 그 등골 브레이커라고 아시죠? 등골 브레이커. 그죠? 그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한창 그 유행하는 게 뭐가 있었어요? 그 뭐죠? 노스페이스가 있었죠, 겨울에. 이제 거의 이제 뭐 우리나라 교복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사실은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노스페이스 그 파카가 사실은 노스페이스가 뭐죠? 북극이거든요. 북극이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막 40도, 영하 40도, 영하 50도, 60도 막 이렇게 내려간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울 때 입는 옷이 노스페이스예요. 우리나라는 아무리 추워도 영하 10도, 15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 노스페이스 파카를 입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잘 팔리냐? 우리나라 학생들이 노스페이스를 가짐으로 인해서 소유에 대한 뭐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갖는 거예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게 소유 효용이 창출입니다. 여기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냐면은 그
명품 브랜드가 그런 거죠. 명품 브랜드.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소유 효용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하면서 느끼는 기쁨보다 그 제품을 소유하면서 느끼는 기쁨을 더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소유형성인데 그러한 것들이 뭐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마케팅 활동 중에서 그 뭐죠? 광고 활동을 통해서 이 제품을 소비하는 당신은 최고의 멋장이다.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다. 극소수의 아주 그 높은 하이클래스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광고를 통해서 계속해서 뭐죠? 그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걸 가지면은 기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광고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를 뭐죠? 세뇌시키고 그러한 것들이 먼저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효용성을 창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뭐 운동화를 보면 어떤 사람들은 뭐 나이키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죠? 아디다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뉴발란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뉴발란스 좋아하는 사람들은 뉴발란스를 구매를 함으로써 뭐를 느끼는 거예요? 소유 효용성을 느끼는 거예요. 소유 효용성.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형태적 효용성이라든가 시간적 효용성이라든가 공간적 효용성, 소유 효용성 이런 것을 통해서 고객이 어떻게 되죠?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러한 것들은 결국 뭐죠? 기업의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소비자의 만족이 높아질 수 있다. 그래서 마케팅이 소중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지금 시간이 돼서 오늘 마케팅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소비자의 의미까지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1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